9월에는 추석이 있는데요. 명절 위로 지원금 소식이 있습니다. 명절 위로 지원금은 보통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이고 지역에 따라 한부모, 65세 이상 독거노인, 보훈 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데요. 지원 금액은 지역에 따라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요. 금전적 지원이 아닌 위문품 형태의 물품으로 지원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지급 조건이나 지급 일정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명절 지원금을 주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부 24 앱이나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명절이라고 검색하신 후 본인 거주지를 선택하여 검색해주면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을 파악하고 있어서 자동 지급을 해주는데요. 가끔 신청을 받는 곳도 있으니 본인 지자체에서 관련 지원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지는 한 번 정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관련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절마다 매번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요. 예산에 따라 지원할 때도 있고 지원 안 할 때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 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올해는 추석이 9월 14일에 연휴가 시작이 되는 만큼 그 전에 생계급여가 조기 지급될 전망입니다. 제가 언론 자료를 검색해 봤을 때 13일경 지급이 될 듯합니다. 생계급여 받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는 보건복지부 발표로 생계급여, 기초연금 중복지급 관련 소식과 기초연금 40만원 저소득 노인 우선지급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 2025년 정부 예산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2025년에 새롭게 바뀌는 저소득층 및 노인 혜택 23가지 혜택 종합 총정리 내용이 있습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바뀌는 기초연금 정책 3가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저소득 어르신들부터 40만원까지 우선 인상을 2026년까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소득 어르신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차상위 기초수급자 수준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2027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소득 노인이 아니신 분들은 2027년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이민 갔다가 65세가 넘어 한국으로 돌아와 해외 자산들을 숨기고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내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19세 이후 5년 이상 거주, 해외 소득 재산 신고 의무 신설 등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현재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제도를 이제 개선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방향성이 나온 이상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앞으로 중복 지급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만 본다면 40만원 전액 지급이 아닌 일정 금액만 추가로 받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받게 되는 기초연금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례도 앞으로 없어질 듯 합니다. 예전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 인정액에 포함이 되어서 생계급여가 탈락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소득 인정액에서 공제하는 정책을 마련할 듯 합니다. 일단 현재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중복지급에 관해 구체적인 시기는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후속 보도가 중요할 듯 한데요. 트렌드라디오에서는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최근 정부의 내년도 예산 발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바뀌는 저소득층 혜택 분야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가정, 65세 이상 노인 등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략 23가지 혜택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 꼭 끝까지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자활근로 인원이 확대되고 급여 또한 3.7% 인상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탈수급을 하면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희망저축계좌와 저소득아동 디딤씨앗 통장에 정부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차상위층이 가입 가능한데요. 내년부터는 월 10만 원 넣으면 정부에서 월 20만 원 지원을 해줘서 3년 뒤에 만기가 왔을 때 1,08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소득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의 경우 중고등학생에게
월 1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까지 확대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거리에 학교 다니는 기초수급, 차상위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 월 20만 원을 주는 정책이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저소득 대학생 대상 근로장학금을 20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영양 취약계층에게 1가구당 월 4만 원 정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여기서 영양 취약계층은 중위소득 32% 미만 임산부, 영유아 초등생이 포함된 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환경 민감 계층에게 환경보건 이용권을 1인연 10만 원 지급하는 정책이 새로 생겼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1만 명 대상으로 지원하고요. 환경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쓸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 중 중위소득 63% 이하에게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도 월 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3.6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이 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문화누리카드라고도 불리는데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영화를 보거나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에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취약계층 유청소년 지원 단가가 월 10만 5천 원씩 상향이 되고요. 장애인 인원은 2만 6천 명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프로스포츠 관람권 할인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취약계층 유청소년 약 1만 8천 명에게 2만 원 할인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25만 호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고 하니 내년에 임대주택 신청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 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기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약 11만 원 정도 오를 예정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양 의무자 예외 적용 기준 완화로 3만 가구가 생계급여를 더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양 의무자 예외 적용 소득이 1억 3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재산은 12억 이하로 확대, 노인 근로소득 공제가 플러스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의료급여 또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되어 3천 명 정도가 신규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의료급여, 생계급여 못 받으셨던 분들은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늘어나기에 꼭 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선 유지비가 대폭 인상되는데요. 쉽게 말해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 중 자가주택의 경우 집 수리비가 지원되는데 대폭 인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보수는 590만 원, 중보수는 1,095만 원, 대보수는 1,601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어르신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가 신설됩니다. 연 35만 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0명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바우처 나오면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 말씀드릴 테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고령자 복지주택이 3,000호까지 확대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월 3만 원에서 5만 원대에 고령자 전용 임대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노인우대 정책인데요. 원래는 매년 1,000호씩 늘리던 것을 3,000호까지 확대한다고 하니 내년에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110만 개로 확대됩니다.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분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자리로 정말 강력 추천하는데요. 내년에는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니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집 일정이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올라오니 제가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초연금이 단독 가구 약 34만 4천 원으로 월 지급액이 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계산을 해드리자면 34만 4천 원 곱하기 2명을 하면 68만 8천 원이고요. 여기에 부부 감액 20%를 하면 내년 2025년에 부부 가구 기초연금은 약 55만 원이 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여기서 약간의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